안녕하세요. 영어 원서읽기 완벽 가이드 9번째 가이드로 나한테 딱 맞는 영어 원서읽기 찾기 하고 있고 파트 2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원서의 난이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방송에서 영어 원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했었죠. 아, 이거 내가 책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영어 원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수준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내가 이거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책이 나의 수준에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완벽하진 않은데 있긴 있어요. 자, 미국은요, 리딩을요, 책 읽기를요, 정말 체계적으로 시켜요.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무서운 나라인데, 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요, 교육기관들에서 이 책이랑 읽는 사람들을 매칭시키는 일종의 측정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도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교육기관 메타매트릭스에서 개발한 렉사일 지수라는 겁니다. 자, 렉사일 Framework for Reading, 원래 풀 네임인데요. 자, 개인의 독서 능력이랑요, 그 개인의 독서 능력과 맞는 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독서 능력 평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국에서는 렉사일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50개 주에서 사용되고요. 미국 학생의 절반 정도는 매년 이 자기 스스로의 렉사일 지수를 측정해 본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렉사일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0에서 2000까지, 그래서 뒤에 L을 붙여요. 0L부터 2000L까지 있는데요. 자, 일단 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는 사람, 리더의 지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읽는 글, 텍스트의 지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의 지수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책에 대한 지수인데요. 특이한 거는요, 렉사일 지수 같은 경우는 책뿐만 아니라 그 다른 텍스트들, 뭐 신문이라든가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냥 텍스트라면 무엇이든지 그 지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USA 투데이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뭐 뉴욕타임즈 이런 거 같은 이렇게 미국의 일반적인 되게 유명한 신문들 있죠? 신문들의 렉사일 지수는 1200부터 1440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요, 토플 시험을 내가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595L 정도의 렉사일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토익 이 성적표 보면 거기 렉사일 점수도 같이 표기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걸 렉사일 지수로 한번 돌려보면은 약 1200 정도, 지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200 정도, 1200L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이든 이게 렉사일 일종의 지수를 측정하는 걸 돌려보면요, 이렇게 딱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자, 읽는 사람의 지수와 읽는 글의 지수가 있는데요. 읽는 사람이 자기 가진 지수가 있죠. 나는 한 요 정도는 읽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수가 있으면요, 자신의 가진 지수에 플러스 50 혹은 마이너스 100 정도의 책을 고르도록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렉사일 지수, 저희 리더잖아요. 제가 읽는 사람이잖아요. 저의 렉사일 지수를 측정해 봤더니 한 610 정도, 610L이 나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요, 렉사일 지수 돌려보면은 880 정도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610밖에 안 되는데 100, 뭐 차이가 100이 넘어가죠. 아, 이 책은 나한테 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호스 같은 경우는요, 650L이라고 합니다. 아, 660L이라고 하네요. 660L이에요. 그럼 제가 610이니까 플러스 50 정도.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읽어볼 법한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아서 챕터북 같은 경우는요, 좀 쉽잖아요. 360L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610인데 되게 100 이상 아래네. 아, 이거는 오히려 나한테 너무 쉬울 수 있구나 라고. 그쵸? 이 읽는 사람의 렉사일 지수와 책의 렉사일 지수, 텍스트의 렉사일 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읽는 사람의 플러스 50부터 마이너스 100 정도를 읽기를 권합니다. 자, 이것이 렉사일 지수의
기본 논리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나의 렉사일 지수, 읽는 사람의 렉사일 지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요, 측정하려면은 이걸 만든 회사에서 실제로 약간 유료로 돈을 내고 측정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측정뿐만 아니라 약간 읽기 자료 같은 경우도 유료로 제공해 주고요. 또 이것만큼이나, 이건 렉사일 지수를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이것만큼이나 이렇게 공신력이 있진 않겠지만 조금 무료로 어휘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사이트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testyourvocab.com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위주를 가지고 렉사일 지수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나의 렉사일 지수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내가 읽으려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 그 책의 렉사일 지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 역시도 렉사일.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 현재 28만 권 이상의 책들을 분석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결과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나의 렉사일 지수를 확인해 보고 이 책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정말 통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렉사일 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걸로 AR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인 논리는 렉사일 지수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걸 만든 회사 이름이 달라요. 르네상스 러닝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기관,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라든가 도서관들에서 독서 후 퀴즈를, 학생들이 이렇게 퀴즈를 풀게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퀴즈를 풀면요, 포인트 같은 것들이 막 부여가 돼요. 포인트 같은 게 부여되면서 학생들 간에 또는 학교 간, 교육기관 간에 약간씩 경쟁을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학교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전 세계 78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만큼 나름대로 이것도 렉사일 지수 못지않게 공신력이 있는 지수인데요. 자, 사이트는 arbookfind.com입니다. 자, 최근에는 한국 지사 같은 것도 생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요, 가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책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렉사일 지수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렉사일.com의 다른 부분은 일단은 책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일단 단어 수가, 그 책에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단어 수가 나와 있고요. 또 ATOS, 아토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토스 북 레벨이라는 어떤 나름 렉사일 지수처럼 어떤 이 지수가 또 나와 있고, 인트레스트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년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또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정보들도, 이런 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사이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가지고 내가 이 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사일 지수 그리고 AR 지수라고 하는 과학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정말 내가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내가 진짜 한번 렉사일 지수 한번 측정해 보면 돼요. 측정해 보고 거기에 맞는 책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렉사일 지수 이게 굳이 막 돈 내고 측정해 봐야 돼 싶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책을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읽어봤는데 내가 이 책이 괜찮았어, 읽을만 했어 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렉사일 지수나 혹은 AR 지수를 검색해봐요. 그럼 나오겠죠? 그럼 대충 나는 이 정도 지수의 책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새로운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 책을 한번 렉사일 지수 혹은 AR 지수를 찾아보고 이게 나랑 나의 영어 수준과 맞겠다 혹은 너무 어렵겠다 혹은 쉽겠다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내가 꼭 측정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완독한 경험이 있다라면은 완독한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책을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통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한계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한계도 분명히 알아두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렉사일도 마찬가지고 AR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책들이요, 청소년들이 읽는 소설 위주의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고자 하는 책이 성인들이 읽는 일반적인 책이다라고 한다면 책을 넣어봐도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책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히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살짝 있다라는 거 한 가지랑, 더 중요한 것으로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약간 기계적인 통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휘라든가 문장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기계적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읽어봤을 때
나한테는 이 책이 이 책보다 훨씬 쉬운데 렉사일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훨씬 높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렉사일 지수 혹은 AR 지수를 그냥 무턱대고 믿을 만하지는 또 않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렉사일 지수랑 AR 지수가 두 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비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예를 들면 같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렉사일 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AR 지수로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뭐 요런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도 곧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약간 취향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학습자들한테 이거 렉사일 지수가 뭐 낮으니까 한번 읽어봐요라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통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수치라는 것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적당히 그냥 나한테 맞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것들 역시도 내가 어떤 책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앞으로 읽으려고 하는 책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 중에 하나다.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이긴 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저 영어 원서, 나한테 맞는 영어 원서 고르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고자 하는 책이 있다면 제목 한번 넣어보시면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다음 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